요즘 같은 날씨,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소파부터 찾게 되죠. 올여름이 유독 힘드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몸에서 세 가지 에러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땀으로는 수분이 쑥쑥 빠져나갑니다. 각각 따로 와도 힘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덮치는데 우리 몸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20, 30대 때는 이 중 하나가 무너져도 하루 푹 자면 금방 회복됐죠.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다릅니다. 몸의 회복 탄력성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이 가혹한 삼중고는 매일 반복되니 유난히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20대 때의 여름과 50대 때의 여름은 우리 몸에 미치는 데미지 자체가 다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수면입니다. 열대야로 인해 몸은 체온을 낮추느라 밤새 교감신경을 켜둡니다. 8시간을 누워있어도 몸은 얕은 잠을 자며 에너지를 태우는 야간 근무를 하는 셈이죠. 두 번째, 식사량 감소입니다. 체온을 조절하느라 평소보다 에너지는 훨씬 더 쓰는데 정작 더위 때문에 입맛이 떨어져 시원한 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게 되죠. 들어오는 연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 수분 손실. 땀으로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의 밸런스를 잡는 핵심 미네랄까지 같이 빠져나가면서 말 그대로 몸이 밑빠진 독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수면 부족, 연료 부족, 수분 손실, 이 세 가지가 하루 이틀, 일주일 누적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름철 기력 저하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이 방전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같은 온도의 여름인데 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버거울까요? 그 이유를 알면 비싼 돈 안 들여도 기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밑빠진 독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채워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 악조건이 겹칠 때 우리는 당장 특별한 음식부터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언제나 기본입니다. 여름철 체력 관리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물 수시로 마시고 푹 자고 무엇보다 끼니 거르지 않고 고기,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챙겨 먹는 거죠. 너무 뻔한가요? 네, 문제는 이 뻔한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더워 죽겠고 입맛도 없는데 매 끼니 불 앞에서 고기 굽고 반찬 차려 드실 수 있나요? 보통 시원한 냉면이나 과일로 대충 때우기 일쑤죠. 특히 40에서 50대 이후엔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겨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름엔 식사 자체가 단순해지다 보니 몸을 굴릴 영양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양식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매일 완벽할 수 없으니 한번 먹을 때 제대로 채우자는 거죠.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여름만 되면 본능적으로 보양식을 찾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보양식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서가 아니라 평소에 부실해진 단백질과 영양을 한 번에 밀도 있게 채워주는 아주 현실적인 수단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양식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 열의 9은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흑염소 아니면 장어를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관리에 깐깐한 분들 사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혹시 타조도 보양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 이게 영양 성분을 뜯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흑염소와 장어, 그리고 의외의 다크호스 타조까지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 드시기 전에 내 몸엔 어떤 게 맞는지 아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좋은 보양식이 아내에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체 이 셋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그럼 흑염소, 장어, 타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셋 중 무조건 1등인 보양식은 없습니다. 영양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예전부터 이 원료들을 푹 고아서 약처럼 먹었던 이유는 각자가 품고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흑염소입니다. 흑염소의 본질은 따뜻한 에너지와 아라키돈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혈이 약해지죠? 흑염소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필수 지방산과 뼈의 영양을 깊숙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평소 손발이 차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으슬으슬하고 속부터 텅 빈 것처럼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 흑염소가 든든한 기초공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 장어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어의 핵심은 아르기닌과 비타민 A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즉각적인 활력을 뿜어내는 영양소들이죠. 흑염소가 기초공사라면 장어는 엔진에 쏟아붓는 부스터입니다. 여름철 땀을 비오듯 흘리고 나서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 있죠? 이렇게 급격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스태미나를 끌어올려야 할 때 장어의 영양분이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세 번째 원료, 타조가 등장합니다.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빠른 새죠. 그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는 폭발적인 생명력의 핵심이 바로 고밀도 아미노산과 철분입니다. 보양식 특유의 무겁고 기름진 성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타조는 아주 순수하고 밀도 높은 단백질과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자도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루를 버티는 힘 자체가 부족할 때 타조의 힘이 발휘됩니다. 타조에 가득 찬 에너지와 영양을 통해 오래 버틸 힘을 꽉 채워주죠. 정리해볼까요? 내 몸이 차갑고 밑바탕이 무너졌다면 흑염소, 땀을 많이 흘려 순간적인 활력 부스터가 필요하다면 장어, 충전해도 금방 지칠 때 대용량 배터리처럼 든든한 영양이 필요할 땐 타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끌리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나한테 흑염소가 맞다고 쳐요. 그럼 내일부터 매일 흑염소 고기를 사다가 요리해 드실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원료들을 알아도 현실적으로 매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뼈와 살에 깃든 진짜 핵심 영양분을 남김없이 쏙 뽑아내어 내 몸에 가장 흡수되기 좋은 액체 상태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액을 먹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진액은 아무거나 싼 거 사서 먹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원료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물만 가득 탔다면 어떨까요? 진짜 돈 낭비 안 하는 기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지금 인터넷에 흑염소 진액을 검색해보세요. 패키지 앞면에 하나같이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흑염소 추출액 100%라는 문구죠.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물 한 방울 안 타고 흑염소만 꽉 채웠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이 100%라는 숫자는 흑염소가 100%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흑염소를 넣고 끓인 물 자체가 100%라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앞면에 큼지막한 숫자에 속지 않으려면 패키지를 휙 뒤집어 뒷면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돈 낭비 안 하는 기준 딱 4가지만 확인하세요. 원료, 고형분, 제조, 원재료,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디서 어떻게 자랐나입니다. 제품명은 다 같은 흑염소 진액이라도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아니면 이 둘을 섞어 썼는지 뒷면을 보셔야 합니다.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건데 정작 무엇을 썼는지 모르고 고를 수는 없겠죠. 원산지만 보지 마세요. 정작 중요한 건 그 원료가 어디서 어떻게 길러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같은 국내산이라도 좁은 축사에서 컸는지 산에서 방목해서 자랐는지도 제품의 특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나입니다. 30호 들어있다고 내용물의 진한 정도가 다 같을까요?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게 바로 고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액을 냄비에 붓고 펄펄 끓여서 수분을 싹 날려보세요. 바닥에 진하게 눌어붙어 남는 진짜 고체 성분, 그 비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만들었나입니다. 같은 흑염소 장어인데 어떤 건 훨씬 느끼하고 먹기 힘들 때가 있죠. 원료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동물성 지방을 제조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가끔 특유의 묵직한 누린내가 심하다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건 바로 추출 과정에서 동물성 지방을 어떻게 분리하고 처리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원료 고유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걸러내는 기술력, 이게 바로 진액의 목넘김과 섭취감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제조 공정입니다. 마지막 4번째, 그 밖에 뭐가 들어있나 입니다. 흑염소 진액인데 흑염소 말고 다른 게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특히 냄새를 잡으려고 다양한 한약재나 화학 첨가물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면 말고 뒷면의 원재료명을 쭉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약재가 들어간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체질이나 현재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에 따라 특정 성분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부원료가 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력을 채우려고 먹는 건데 정작 나랑 안 맞는 약재가 섞여 있으면 아쉽겠죠? 싸다고 나쁜 것도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격표보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린 원료, 고형분, 제조, 원재료, 이 4가지 구성입니다. 그럼 말로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깐깐하게 빚어낸 3가지 라인업을 이 도마 위에 직접 올려보겠습니다. 세 제품 모두 주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첫째, 주 원료를 흐리지 않도록 정제수와 한약재를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체질 탈 걱정 없이 주 원료의 영양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원재료를 단순화한 거죠. 둘째, 저희 제조 철학은 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 한약재, 첨가물을 빼서 원료를 흐리지 않았고 원료 고유의 기름기를 깔끔하게 걷어내는 99.9% 지방 분리 공정으로 느끼함을 뺐습니다. 대신 20년 장인의 72시간 저온 숙성으로 깊이만 남겼죠. 묵직하고 느끼한 맛 대신 국내산 과채소로 맛을 잡아 매일 물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죠. 그럼 개별로 들어가 볼까요? 전통의 보양식 흑염소는 원료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해발 500m 환경에서 자연 방목으로 자란 100%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 고집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었던 고형분 수치도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이 제품의 고형분은 27.7%입니다. 수분을 날리고 남은 진짜 고체 성분의 비율이 이만큼 알차게 꽉 차 있다는 걸
제품 표기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태미나의 대명사 장어는 어떤 장어를 쓰느냐부터 다르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항생제 장어가 아니라 특허받은 요구르트를 통해 건강한 환경에서 길러낸 무항생제 호랑이 무늬 초대형 장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리산 철갑상어를 함께 배합했습니다. 장어 고유의 에너지에 철갑상어의 영양을 얹어 장어 진액을 드시는 분들이 진짜 원하는 에너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원재료를 설계한 거죠. 마지막 타조입니다. 흑염소나 장어보다 생소한 만큼 도대체 어디서 키웠나가 가장 궁금하시죠? 경남 고성의 방목형 타조 농장과 독점 계약을 맺고 철저한 건강관리부터 사육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 키워냈습니다. 특히 고단백 극저지방이라는 타조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고기뿐만 아니라 타조의 뼈까지 통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풍미는 훨씬 깊고 진하죠. 자,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나요? 든든한 기초공사가 필요하면 흑염소, 활력이 필요하면 장어, 깔끔한 극저지방 단백질이 끌리면 타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입니다. 그 기본 위에 내가 챙기기 편한 든든한 조력자 하나를 더해보세요.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직접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